그 위치를 잡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 학원 바로 옆이었어요. 왜냐면 학원 옆에는 저번 화에 모텔 있다고 했는데 모텔에서 제가 있죠. 바로 스터디 자체가 여러 가지 스터디가 또 있어요. 아침 깨워주기 스터디, 밥터디 이런 거. 뭐 밥터디도 있고, 그리고 이제는 공부할 내용을 정해가지고 그날 암기한 걸 이제 올리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체크만 하는 거죠 서로.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. 제가 이제 했던 스터디는 사실 추천드리는 건 판례암기. 야, 문과도 살만해. 진짜? 네, 안녕하세요. 문살만의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. 신원철 노무사입니다. 네, 우리가 여전히 또 세 가지를 하고 있죠. 또 출연 원하시는 분들, 그리고 광고 생각 있는 분들,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게스트 섭외 등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게스트 분들이 또 오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위에 허가가, 저희가 시청 수가 좀 늘어날수록 위에 허가가 좀 잘 안 나가고 있다고 해요. 맞아요. 그리고 소정의 출연료도 있으니까. 출연도 많이 있어요. 네. 소정이라고 하기엔 많죠. 많았는데 네. 좀 떨어졌지만 주식이 떨어져가지고. 초기에는 되게 많이 좋은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. 그렇죠. 오늘은 이제 주식 이야기 하니까 또 가슴이 네, 오늘은 저희가 공부법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.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네. 특히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노무사의 공부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노무사 수험 생활이 10달이었죠? 그렇죠. 네. 해가 바뀌기 전에 합격해버린, 요즘은 한 2년 이렇게 많이 한다던데 10달 만에 합격해버린 우리 노무사님의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은 정확히 수험 기간 자체를 말씀드리면 1차는 같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기출문제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, 그 10개월이라는 기간은 딱 2차 준비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잡았던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아, 그거요? 그럼 1차는 몇 달 했어요? 1차는 한 그래도 2개월, 3개월? 근데 그때는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해가지고 거의 이제는 막판 가서 했었던 거 기출 문제만 풀었고, 지금도 이제 1차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높지는 않다고들 해요. 네, 그래서 2차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 이제 2차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, 컨텐츠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좀 해봤어요. 그래서 공부 장소와 공부에 대한 이제 습관, 그리고 공부에 대한 방법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. 사실. 언제 합격하셨죠? 제가 17년도에 합격을 17년도가. 했어요. 그러면 5년 전 조상이 공부하던 법은 어떻게 그렇죠. 공부를 했나? 그러니까 최근에 막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뭐 GS 1기다, 뭐 연기 1기, 2기, 3기부터 뭐 강사는 어떻게 택해야 뭐예요, 되고. 그게 GS가? 그 학원에서 말하는 용어인데 무슨 기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크게 기스의 GS야.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 그런 패턴으로 가면서 각 시기별로 어떤 강사가 좋고 과목별로 어떤 강사가 있고 누굴 택하는 게 좋다,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. 너무 오래돼서. 좋아, 그러면 제가 적힌 걸 물어봐 볼게요. 장소, 자취냐 통학이냐? 그러니까 자취는 학원 인근에서 실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, 아니면은 통학은 집에서 왔다 갔다. 집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강 듣거나. 인강 듣거나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했어요. 딱 10월 달에 들어가서 그 내년도 이제 7, 8월까지 딱 이제 8월에 보통 시험이 있어가지고 2차가 그 기간 동안 대학동에 들어가서 생활했고, 그 위치를 잡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 학원 바로 옆이었어요. 왜냐면 학원 옆에는 저번 화에 모텔 있다고 했는데 모텔에서 제가 있죠. 바로 데려가려고. 일단은 그 현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리거든요. 자리 위치. 근데 그 자리는 보통 새벽 6시부터 맡아야지 제일 좋은 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정도예요. 네. 앞자리를. 네. 근데 난 세상이 이해 안 가는 게 그 줄 서갖고 수업 시간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잠을 좀이라도 더 자기 위해서 저는 학원 근처로 아예 잡았던 것 같아요. 위치를. 그래서 저는 현강을 되게 중시했어요. 인강보다는. 인강 잘 안 듣더라고요. 맞아, 인간 안 들어. 네. 제 얘기 잠깐 하자면, 제가 민법 총론이라고 해서 처음 딱 법학 시작할 때 듣는 강의가 있는데, 그게 강의가 거의 막 100강이래요. 하나 할 때 한 100만 원이 넘어. 법학 인강은 거의 한 100만 원.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7번 결제했어.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면 끝까지 못 들어. 쪼개가지고. 예. 그러니까 또 인강의 특징이 퍼스가 가능하니까 일시정지를 해놓고 뭐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현강은 그 지금 이 순간에 놓쳐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집중감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실강, 근데 실강이 좀 비싸긴 하잖아요.
평강이랑 근데 네. 윤강이랑 비슷해요. 비슷해요? 네, 사실. 노무사는 그렇구나. 예, 그래서 공무원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현강이? 이 회계사업계도 얘기하면은 은강이 좀 더 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장소를 얘기하면 좀 응.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응. 그 수험기간 확실히 결핍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어. 그러니까 뭔가 그 장소도 좋은 장소. 또 이제는 뭐 이제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안 돼요. 헝그리 정신으로. 거기 고시 식당이 있어요. 음. 딱 그 이제 월 결제를 해요.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정말 딱 그 시간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밥, 정해진 밥, 메뉴도 똑같아요. 숙소도 월세가 제일 싼 곳으로 해가지고 정말 잠만 자게. 일부러 제일 싼데?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그럴 위해서. 필요까지 있을까요? 근데 그렇게 하면 고시원이었어요. 고시원도 아니었고 그 집이 하나 안에 어. 방이 여러 개가 쪼개져 있었습니다. 약간 그 웹툰 중에 있잖아요. 그 고시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웹툰 그거. 전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럼 괜찮았어요? 왜냐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집을 들어가기 싫었거든요. 근데 들어가도 빨리 나오고 싶어요. 그러니까 잠만 자고 눈도 빨리 떠가지고 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제 방이 제일 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이 안 들어와요. 제일 안에 있었습니다. 창이 없어요. 아니, 창은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어가지고 아니, 방음은 돼요? 방음? 방음도 거의 안 되죠.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게 같이 알람 사네. 소리, 같이 사는 거. 아, 저 친구가 3강 듣고 있구나. 나는 상황해야지. 근데 이거는 제가 중학생 때 그 대치동에 한 달간 무슨 학원 다니는 코스가 와서 고시원 생활 했거든요. 그때 제가 창가방이었는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. 그래갖고 저 같이 학원 친구가 저를 깨워주러 왔는데 문 열고 바깥인 줄 알았대요. 너무 추워. 제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복도에서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알았대. 너무 추워. 저는 거기서 너무 추웠고 살았는데 이제 그 말 듣고 그러면은 창가 없더라도 안쪽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이제 옮겼어요. 근데 창가방에서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열이 났는데 눈 떴는데 48시간이 지나 있었어. 가슴 아파. 엄마 전화 왔는데 핸드폰이 배터리 나고 꺼져 있었고 중3 이랬는데 그러니까 참 햇볕이 없으니까 48시간이 자다 몇 번 깼는데 밤인 줄 알았어. 근데 그건 있어요. 약간 국룰처럼 수험 생활이 너무 편하면 계속해도 그냥 부족함 없이 나 여기서 그냥 지내도 되겠다라는 그래, 식으로 그리고 시간이 허송세고 또 수험생을 지위를 자기의 신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. 난 노무사 공부하는 사람이야. 난 노무사 수험생 요거를 막 즐기기 시작해버리면 노무사도 아닌데 노무사 수험생이라는 지위는 너무 싫기 때문에. 두 번째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 패턴인데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.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녁 때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막판에 시험이 몇 주 안 남았을 때는 아침형으로 다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시험 시간에 뇌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. 네. 그래서 그때 어차피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실 때는 자기한테 맞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아침형이 좋죠. 왜냐면 나중에 그 수험 기간이 다가왔고 2차 시험 당시에는 그 시간에 맞춰 똑같이 모의고사를 다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침형이 좀 더 낫지 않을까? 맞아요. 시험 치는 시간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해야 돼. 그 시간대 내가 제일 뇌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니까. 그 생활 패턴은 그 수험 기간 동안은 무조건 그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다. 생활 패턴 유지하는데 뭐 스터디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, 스터디 이제 공부 방법에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스터디가 좋다 안 좋다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스터디 자체가 여러 가지 스터디가 또 있어요. 아침 깨워주기 스터디, 밥터디 이런 거. 뭐 밥터디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공부할 내용을 정해가지고 그날 암기한 걸 이제 올리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체크만 하는 거죠 서로.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 제가 이제 했던 스터디는 사실 추천드리는 건 판례 암기. 모여서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? 암기하는 거예요.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쭉 쓰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쓰는 걸 했는데 쓰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로 칠판에서 이제 구조를 잡고 그 이제 뭐 문학판검이라고 보통 하죠. 뭐 문제 제기하고 뭐 학설 뭐 이런 거 판례 이런 거 쓰는 이제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, 본인이 이제는 이렇게 강사가 되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. 학설도 써요? 학설도 이제 조금씩 쓰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안 쓰고요, 사실.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자기가 암기해온 거를 뭐 이제 쓰는 건데 그거를 그냥 A부터 Z까지 똑같이 못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걸 쓰는 것보다 말이 빠르기 때문에 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뇌로 어쨌든 되새김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은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는 제가 대학 때는 이제 손으로 써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안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로스쿨 때는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고
확 바뀌게 된 계기가 노트북을 쓰면서 노트북으로 이제 타자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도 확 성적이 이제 올라갔거든요. 그리고 이제는 그 쓰시는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아예 그냥 백지가 전 나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던지고 구조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저한테는 없었고 아예 백지에다가 뭔가 던져졌을 때 그게 그렇잖아요. 시험 자체가 문제가 새롭게 주어졌을 때 쭉 써야 되는데 백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백지로 이제 썼던 스터디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그러니까 내가 딱 오늘 공부를 했어. 근데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쭉쭉쭉쭉쭉쭉 읊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날 공부를 한 게 아니다. 없어요.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날은.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전에 떡떡떡떡 그것만 딱 공부한 거다. 이제 그 말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백지에다가. 왜냐면 이제 그 수험 책에 대해서 함정이 있는 게 그 강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. 그럼 그걸 보면 나는 뭔가 아는 것 같거든요. 읽을 때는. 근데 그거를 오늘 뭐 공부했어 하고 딱 그래서 이제는 뭐 되게 두꺼운 서적에 그걸 옮겨 적는 무슨 단권화 작업?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열심히 정리만 해요. 그날 하루 종일.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뭘 공부했지라고 물어보면 안 나와요. 그냥 옮겨 적기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옮겨 적고 내가 열심히 만든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어버리면 장수의 길로 가는 맞아요. 거예요. 그건 맞아요. 그게 또 제일 안 좋은 거야. 맞아요. 그 중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꽂혀버려. 그럼 또 장수의 길로 가. 거기에만 전문가가 돼요. 그럴 거면은 대학원 가야 돼. 그럴 거려면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맞아요. 그렇지 않은 건 수험생활은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만 포인트만 딱딱딱딱딱 따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백지에다가 포인트만 점수 맞아요. 거기에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A부터 끝까지 다 써야지 똑같이 써야지 뭔가 점수를 알겠다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거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본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죠. 키워드로만 점수를 매기는 거죠. 네. 그리고 글씨도 잘 써야지 붙는다. 왜냐면 이제 작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다 쓰는 거니까 이 차는 아 이거 뭔가 글씨를 잘 써야 된다. 저 엄청 못 쓰거든요 글씨를.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 이걸 읽어주세요라고 표시를 하고 거기만 잘 쓰고 변호사 시험도 네.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은는이가는 막 날려 쓰는데 예를 들어 뭐 암기 최소화 이게 점수에 키워드다 그럼 암기 최소화는 크게 쓰는 거야. 암기 최소화. 그리고 약간 좀 오버 떠는 애들은 그분들이 이제 공부 별로 잘했는데 원래 한자로 써. 한자로 쓰는 분들이 있었어 우리는. 그래가지고 국어를 막 한자로 써.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.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핵심 키워드를 따옴표로 하거나 가로 표시를 하면서 이걸 읽어봐요 라고 하면 거기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도 아 얘가 맥을 짚었네 이걸 보지 A부터 Z까지 똑같이 썼는지를 보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글짓기를 쓰면 안 돼. 글짓기를. 너무 암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느낀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답안지가 짧고 간결해. 왜냐면 아니까 딱 필요한 단어들만 딱딱딱 써.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. 정확히 그 단어가 예를 들어 뭐 적합성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줄줄이요. 길게요. 그러면 이제 노무사님은 종합반 든 거예요? 네, 종합반. 왜냐면 그때는 종합반이 제일 그 금액이 쌉니다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한 학원에 A부터 Z까지 모든 강사. 그러니까 학원마다 유명한 강사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막 강사를 다 선택해서 하는데 A부터 Z까지 이 강의에 있는 강사로 다 듣는 조건으로 강의비가 싸요. 근데 저도 이제 종합반을 들었었는데 종합반의 좀 안 좋은 점이 제가 듣기 싫은 강사가 끼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끼어 팔기라고 하죠. 그 끼어 파는 강사분들을 듣기 싫어도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할 때는 다 들었는데 그 1타 강사가 각 분야마다 있는데 그 1타 강사의 특징이 어쨌든 출제 문제를 잘 맥을 짚어내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 그 강사가 예상하는 예상 문제를 일단 풀어보긴 해야 돼요. 그러면 강의는 종합반을 듣더라도 막판에 가서는 그 1타 강사들이 예상하는 적중 문제 그거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죠. 그런 시행착오는 있습니다. 저도 종합반 들었는데 처음에 되게 안 유명한 그 변호사님이 강의였거든요. 근데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야. 그리고 머리가 좋으신 게 너무 느껴지고 막 학생들한테 잘해주셔. 그래갖고 제가 완전 그분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 덕에 제가 민법 점수가 확 올랐어요. 그리고 정현석 변호사님 충성.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.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2차를 볼 때 그 남은 2주, 1주가 정말 피말리거든요.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죠. 결국엔 양자잖아요. 됐냐 안 됐냐, 합격이는 불합격 이걸로 나를 나누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리 잘 알고 잘하는 사람도 그 당일날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면 완전 백지화가 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보는 순간.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.
그건 이제 시험에서 모른다, 불합격으로 분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잘 쓰고 나오면 된다라는 자기 위안도 좋지만 자기 확신 그리고 믿음을 좀 가지시고 막판에 가셔서는 너무 많은 거 하시려고 하지 말고 줄여 가셔야 돼요. 맞아.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결국 수험 생활이라는 게 내가 시험 그 1, 2주 전에 볼 거를 만들어가는 1년이라고 맞아요. 하잖아요. 맞아요. 그거를 딱 줄여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지. 맞아요. 막 펼치려고 하면 박사과정 가야 됩니다. 예, 수험은 길게 정말 보시고 박사를 가셔야 돼요. 근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짧게 하려면은 줄여나가야 된다. 미니멀하게. 수험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제 생각에는 수험의 목적은 어쨌든 빨리 합격입니다.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세 가지는 모두가 다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소, 습관, 방법. 방법 요 세 가지는 한번 본인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노무사 수험생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그냥 또 일반적인 공부법 내용이기도 하니까 공부하신 분들도 봐주시고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 저희가 회계사 공부법, 변호사 시험 공부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공부법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지금 궁금해하셔가지고 노무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막 할 말이 생겼었는데 노무사 편이니까 좀 참았습니다. 회계사 그때 한번 얘기를. 알겠습니다. 예,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